반찬을 나눠 먹던 그 여자가 내 남편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렸고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 저는 그의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처음 보는 카페 이름, 처음 보는 식당 이름. 두 사람 분의 금액들. 둘이서 밥을 먹었구나. 둘이서 커피를 마셨구나. 저는 핸드폰 통화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자주 통화한 시간대가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점심시간, 제가 장을 보러 나가는 시간. 그리고 그 번호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정미에게 전화를 건 날. 저장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이정미였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랬구나. 저는 그날 이정미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외롭고 어색하게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던 젊은 여자.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 그 손을 잡고 20년을 옆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내 남편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인연의 시작이었구나. 딸에게 털어놓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 먹었어? 하려다가 전화기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하면 뭔가 달라질까? 말해서 뭐가 해결될까? 하지만 더 이상은 혼자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수진아, 엄마가 좀 이상한 거 알게 됐는데.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뭐라고요? 이정미 있잖아. 오래된 동네 후배. 그 사람이야. 전화기 저편이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주말에 갈게요. 수진이가 온 날. 주말에 수진이가 왔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외출한 틈에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작년에 이상한 거 본 적 있어요. 뭘? 아빠가 이정미 씨한테 돈을 보낸 거요. 제가 아빠 공과금 대신 내주려고 통장 잠깐 봤을 때 이상한 이체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설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돈.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까지 오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한 번에 100만 원씩. 3번 정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300만 원. 우리가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던 시절,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손을 벌리던 시절에도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더 깊은 진실. 수진이가 돌아간 뒤 저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진들이 찍힌 날짜, 카페 이름, 풍경들. 어떤 사진 배경에는 벚꽃이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작년 봄. 그리고 어떤 사진에는 단풍이 있었습니다. 가을. 적어도 1년은 됐구나. 1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잘 다녀와라고 말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이정미는 어떤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제가 싸준 반찬을 들고 가면서 언니 솜씨가 제일이에요. 그 말이 지금은 칼처럼 들렸습니다. 절정, 진실의 폭로. 대면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기로. 어느 일요일 오전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몰래 찍어뒀던 카카오톡 화면 캡처. 그것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남편이 굳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을 무릎 위에 꽉 쥐면서. 남편의 말. 한참 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딱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야? 30년이야. 30해를 같이 살았는데 미안해 두 글자로 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됐어? 2년 됐어. 2년. 저는 그 숫자를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2년. 730일.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정민은 알고 만난 거야? 내 후배인 거 알면서? 알았어. 그 사람이 먼저야, 당신이 먼저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이정미와의 대면. 그날 오후 저는 이정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우리 집 앞으로 와줘. 30분 뒤 이정미가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정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척하려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엌 식탁. 우리가 수십 번 마주 앉았던 그 자리.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캡처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정민은 화면을 보더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 언니, 말해봐. 들을게. 이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응. 그래서? 20년이야. 내가 당신한테 밥 해줬고 반찬 나눠줬고 울 때 등 두드려줬어. 그 사람이 나야.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정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눈물이 지금 나를 위한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언니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됐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오지 마.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연락하지 마. 이정민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그녀가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이정미가 나간 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울다 보니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 모른 척 살았던 나날들. 혼자 삭혔던 밤들. 손이 떨리면서도 밥을 차렸던 아침들. 그게 전부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문에 기댄 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말.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생각 좀 해봤어. 말해봐. 당신이랑 계속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은. 이혼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야.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나한테 시간을 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할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결정을 이렇게 진지하게 기다려준 적이 있었나. 아이러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서야 이 사람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 저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혼자 어딘가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시간이 없었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이미 그런 습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강릉으로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바닷가 민박에 짐을 풀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동해.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서서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30년을 쏟아부은 결혼. 20년을 이어온 우정.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63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 남아있다. 파도 앞에서 정리된 것들.
이틀을 혼자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식당에서 1인분을 시키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엔 괜찮아졌습니다. 혼자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나는 밥을 잘 먹는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무것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작은 엽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흔들렸다는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엽서를 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을 준비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말해봐. 지금 후회하는 게 그 여자 때문이야? 아니면 나 때문이야?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한테 미안해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 지금 당장 용서 못해. 그건 알지? 알아. 그래도 지금 당장 나가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 거야. 내 속도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의 나날들.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지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나갈래? 밥이라도 먹게. 어디?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순대국밥. 그래. 둘이 나란히 동네 순대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이정미에 대한 생각. 이정미는 그 후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아는 이웃이 이정미 씨 이사 갔던데요 하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안도도 허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정미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미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밉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제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 사람이 없어도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63 다시 서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예전엔 그냥 장 보러 나오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틀린 건 아니다. 내가 손을 먼저 내밀었던 것이 잘못이 아니다. 믿은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엔 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 부족했을까? 하지만 이젠 압니다. 잘못은 제 쪽에 없었습니다. 딸에게 한 말. 어느 날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 살아. 아빠는요? 같이 있어. 아직은. 엄마가 힘들면 저한테 말해요. 언제든지. 알아? 근데 수진아. 응? 엄마 생각보다 괜찮아. 수진이가 잠깐 울컥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 말 해줘서 다행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남편을 믿고 살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모르는 게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저는 가짜 믿음 위에서 살았을 겁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로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길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지탱하는 건 함께 한 세월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는 63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제가 남은 삶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